자, 이렇게 이제 현존재의 존재를 염려로 이렇게 확정하고 나서 하이데거는 현존재 세계성, 실제성이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서 실제성의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실제성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외부 세계의 증명 가능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존재 문제와 실제성의 문제, 그리고 염려와 실제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실제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데거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선 대개의 이제 그 일상적인 세계, 일상성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실제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우선 대개의 일상성에 빠져 있음의 존재 양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이데거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계, 이런 이제 사물들의 세계, 도구들의 세계로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성의 문제라고 하는 철학의 문제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실제론과 관념론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그 상이한 입장이 있었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근대 철학에서 하나의 큰 문제가 됐는데, 하이데거는 자기의 세계 내 존재, 세계 내 존재가 실제론과 관념론의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해결이라기보다는 뭐죠? 해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결이 아니라 해소해버리는 거죠, 이거를. 이 세계 내 존재 이론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실제론과 관념론의 이런 갈등 같은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소했다고, 해소함으로써 해결한 거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우선 대개 빠져있음의 존재 양식에 따라서 세계로부터 해석하는 이런 그 해석, 존재 해석에서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에서부터 이 해석이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손안의 것도 건너뛰고 눈앞의 것으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손안의 것이 1차적이고 눈앞의 것이 파생적인데 여기에서 뭔가 역전돼 가지고 눈앞의 사물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스라고 하죠. 사물, 라틴어로 사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물이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해석은 대체적으로 눈앞의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성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실제성이다. 그래서 존재는 실체다. 이 근대 철학에서는 존재를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나 이런 이제 실체 철학이 되고, 뒤에 관념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체일 뿐만 아니라 주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에는 존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위치를 점하게 되고, 존재는 실제야, 존재는 실제야, 레알리테트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실체야,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제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규정했던 이런 그 근대 철학에서 몇 가지 스캔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외부 세계의 존재 및 그것의 증명 가능성의 문제로서의 실제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실제성을 문제 삼다 보니까 외부 세계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세계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외부 세계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에 의해서 구성되는 세계인데요. 자, 이게 진짜 있냐? 이 문제가 철학에서는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하냐면 외부 사물에 대한 회의를 종식시킬 수 없는 것이 이성의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플라스크 안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철학적으로 진짜 이 컵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매트릭스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안 돼요. 이것을 하나의 스캔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물이 진짜 있는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는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자기 자신의 현존에 대한 단순하지만 경험적인 의식이 외부 대상들의 현존을 규정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일종의 존재론적 증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신의 성실성에서 찾는 거죠. 신은 기만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외부 사물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다 가짜면 이렇게 되게 한 신이 기만자가 되기 때문에 신은 기만자가 아니고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의 어떤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사물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듣기는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찰에서 이루어지는 증명인데요. 칸트도 뭐 내나 비슷합니다. 우리의 이런 경험적인 의식이 외부 대상들의 현존을 규정하는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존재론적인 증명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 말하는 거죠. 신관념이 있기 때문에 신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해석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 데카르트나 칸트나 이런 실제성의 문제를 놓고 고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실제성의 문제는 인식 이론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철학이 지도하고 있는 이러한 논의들은 인식 이론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존제의 실존론적인 분석론으로 소급되어야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식론적으로는 이게 해결해. 근대 철학은 인식론적이지 않습니까? 하이데거는 실존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실존론적인 분석론으로 들어가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론적 문제로서의 실제성에서 근대가 이렇게 마무리 되면서 현대로 넘어올 때 딜타이라든지 셸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성은 저항성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상의 존재가 충동이나 의지와 연관해서 저항이 되고 부딪히는 경우에서만 실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저항의 경험 자체가 세계가 열어 밝혀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근대의 인식론적 모델이라든지 현대의 이런 이제 저항으로서의 실제성의 모델, 인식 실체로서의 실제성의 모델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하이데거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실존론적인 근본 현상으로 되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문제만이 이러한 실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는 실제론과 관념론이라고 하는 이 양편의 이 문제틀을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이어서 실제성과 염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염려의 현상을 소급지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존재 이해라는 존재적 가능성이 있는 한에서만 존재가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성은 염려에 의존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실존성의 방향을 잡아야 실제성도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성을 실존성에 부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실존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